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인숙입니다. 네, 의원님 일단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신의 한 수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방송도 공영 방송들도 굉장히 편향되어 있는데 신의 한 수가 좀 많이 우리들의 의견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나올 기회가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걸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안보도 너무 불안하고 경제가 망가지는 거는 뭐 다 주민들이 다 경험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외교도 망가져 있고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야당으로서 투쟁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답답해서 이게 하나의 방법으로 하면은 안 되는 일이라고 이제 누가 그러잖아요. 단식이라든가 의원직 사퇴, 삭발 하지 말라는데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네. 참 어려운 결정을 하셨는데. 저도 결심하는데 좀 어려웠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후회가 없는데 저도 제가 놀라운 거는 너무나 많은 후원 메시지와 후원 전화와 이런 것들이 쇄도하고 있어서 저는 정말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네. 예. 아니 저도 지도부에서 이렇게 나오리라는 거는 부탁도 한 적도 없고 그냥 알려는 드렸어요. 저희 공당으로서 제가 이런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오신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저의 이 메시지를 좀 더 강력하게 하는 그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신생아 논문은 다 신생아 피를 채취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너무 억울한 게 이 아기들의 피를 뽑았는데 동의서도 제대로 안 받고 이 논문이 결국 폐기됐잖아요. 그렇죠. 그 얼마나 화나는 일이에요. 의학적으로 망신도 되지만 그 아기들의 피를 이렇게 낭비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화가 나고 제가 전에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또 인터뷰를 통해서 그때 기자 간담회 했잖아요. 9개의 이유를 들었어요. 이 논문이 부당하다. 그거는 다 인정이 됐는데 그 이후로 또 억울한 일이 또 생긴 거예요. 네. 9개뿐만 아니라 사실 너무나 심각한 논문에 잘못이 있어서 이게 근데 논문 자체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이 조국의 딸이 첫 번째 제1저자를 된 거는 너무 잘못된 건데 이 병리학회에서 이 논문을 폐기한다. 이유를 3개를 들었죠. 근데 오히려 적반하장이 된 거예요. 조국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딸은 잘못이 없는데 이 논문 책임 저자가 IRB라는 거 연구윤리 심사를 안 받았고 근데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제일 저자가 그러니까 책임 저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피해자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났어요. 해당 교수의 문제고 제일 저자 논문 취소 딸하고 관련이 없다. 이런 게 이거를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너무 분개해서 또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이제 논문 이슈는 조금 가라앉는 것 같지만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해당 교수가 잘못한 거는 있어요. 네. 동의서를 안 받고 동의서를 받다고 썼고 또 IRB를 안 받았는 IRB의 조사를 그러니까 허락을 안 받았는데 IRB를 받았다고 썼고 그거는 잘못이지만 그 병리학회는 이제 병리학회가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논문을 보고 이게 퀄리티를 보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별건 수사로 나온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강도 짓을 했는데 뒤지다 보니까 어디서 뭐 바나나 하나 훔쳤더라. 네. 이것만 가지고 억울하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얘는 절대로 첫 번째 제일 저자가 될 수 없는 일인데 이거를 교수한테 다 뒤집어 쓰고 다른 잘못이 없는데 교수가 잘못해서 오히려 얘는 이렇게 훌륭한 논문을 썼는데 얘의 경력에서 이게 빠지면서 잘못하면 입학 취소까지 되면은 의사도 안 되잖아요. 네. 오히려 자기네가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돌리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번에 청문회에서도 그 네. 얘기가 나왔어요. 예, 민주당 어느 그렇죠. 의원이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반 국민이 들으면 잘 몰라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제목이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들고 너무 기가 막혀서 어쩌면 그렇게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호도하는지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이분은 끝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자기 딸의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또 하나의 증거가 나왔거든요. 논문 취소된 다음에 또 하나 증거가 나온 게 뭐냐 하면은
대한소아과학회에서 학술대회를 해요. 학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2005년에 논문 초록이 발표됐거든요. 학술지가 있어요. 이건 취소된 다음에 나온 기 때문에 이 기사가 별로 주목을 못 받았는데 2005년이면은 얘가 11살 때인가, 그러니까 중학생 때예요. 거기 초록이 똑같은 제목이 있는데 조민의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논문의 90%가 완성된 상태거든요. 그때 이름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얘가 들어온 거예요. 논문이 완성된 다음에 들어와서 뭐를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문이 잘못됐다는 이유는 11가지가 되고 또 하나 이 조국이 PC를 집에 가지고 가서 자기가 고쳤다는지 썼는지 그렇잖아요. 그건 수사 과정이지만 저는 거기서 2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요. 저도 저 아산병원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병원에서 컴퓨터 주거든요. 우리도 여기서 국회에서 줘요.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집에 가지고 갈 생각을 해요. 조국도 그렇고 그 부인도 그렇고 네. 학교에서 주는 컴퓨터는 학교로 떠나면 안 돼요. 우리 의자 하나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임기를 끝났을 때 아무리 이 의자가 낡고 컴퓨터가 낡아도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네. 어떻게 그거를 집에 가지고 갈 생각을 하냐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아주 가난해서 컴퓨터도 살 상황이 아니라면 모르는데 이런 부자가 집에서 일을 하겠다 컴퓨터를 가져간다? 여러분 집에서 일할 때 어떻게 해요? USB 담아가든가 이메일을 날리던가 네. 예? 노트북에 담아가든가 뭐 네. 이런 방법인데 컴퓨터를 통째로 집에 일하려고 가져간다? 이게 말이 되는 핑계예요? 왜 그런 거를 지적을 안 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하나 공사의 구분이 없어요. 이건 자기 게 아니고 공사의 구분을 없는 거거든요. 네. 그 2가지에서 아니 장관 하겠다는 사람이 공사에 대한 구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고 누구 건지에 대한 개념도 없고 거짓말이죠. 이 피스를 집에서 일하려고 피스를 통째로 들고 갔어. 뭐 트렁크에다 넣고 왔다 갔다. 이게 말이 되는 핑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국물을 뭐로 보길래 국민을. 그렇죠. 예. 참 이런 사람이 장관을 한다 해서 저는 법무부 장관이라 무법부 장관이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네. 무법부 장관이라고 불러야 돼요. 장관이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사실. 제가 네. 그러면 굉장히 행복해지죠. 이 예.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너무 분노, 책을 한번 스트레스 보여주시죠. 호르몬이 나와서 네. 요거가 사실은 제가 의사를 하면서 네. 의학계에 있으면서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사실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이걸로 굉장히 떠벌렸을 거예요. 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 모든 이슈에 막 덮여버려서 네. 이게 사실 스프링거 네이처사에서 이 책을 제가 원고를 보냈더니 좋다고 퍼블리셔 하겠다고 그래서 한 6개월 아니 사실 이 책은 20년 걸린 책이에요. 사실 제가 선천성 심장병 소아심장의 네. 네. 전문인데 그거를 전공을 20년이 아니라 아마 한 40년 가까이 와요. 아산병원에서 센터장도 네, 맡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예, 그런데 2000년도에 제가 한글책을 냈거든요. 네, 네. 그때도 영어로 쓸래다가 우선 우리나라 아이들을 도와주는 게 더 급하다. 그래서 한글책을 썼다가 2009년에 2차 세컨드 에디션을 네. 냈고 그랬더니 이제 외국 사람들이 보고 이런 좋은 책을 또 아산병원은 외국에서 많이 견학을 오거든요. 네. 공부하러 와서 이런 좋은 책을 왜 영어로 좀 써서 우리 좀 볼 수 있게 하지 않냐. 이게 사실 그림책이거든요. 네. 이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좀 비춰볼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제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그림들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네. 이거는 이게 저 실제로 모식도거든요. 모식도. 선천수 심장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모식도를 제가 하나하나 이런 게 한 300 몇 개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 모식도가 아니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러고 그렇게 이 보이네요. 책들도 뭐 몇십 년 동안 제가 모은 것들이라, 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그림책이라, 이거는 이 책 생각만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네. 예, 계속 조국 이 사람은 무식의 극치다. 자기가 워낙 무식하면 무식한 걸 몰라요. 네.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또 리플레이 증후군이라고 영화도 있어요. 네, 네, 네. 딱 이 가족이 전부 리플레이 증후군이에요. 자기네가 뭘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 거짓말이다 국민이 안 믿는데 자기는 철석같이 믿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유전자 편집이 필요하지 않나 이 가족은. 요새 제가 새로 나온 기술이 있잖아요. 네. 유전자 편집이라고, 네. 유전자 디자이너 베이비 만드는 거 이런 건데, 네. 이 집안은 대대로 유전자 편집을 해야 되는 거. 그런 증후군이 정말 자기가 뭘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 계속 하는데, 이 여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이거를 계속 또 자꾸 퍼뜨리니까 국민은 사실 어떻게 알아요? 이런 전문적인 거를.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고, 이번에 이제 조국, 이분을 장관으로 임명했는데, 제가 어디 갔지? 피켓에 뭐 문재인 아웃, 조국 아웃 이랬잖아요. 네네. 이게 일심동체예요, 지금. 문 대통령하고 조국하고. 네. 일심동체나 마찬가지. 정치적 운명 공동체예요. 이 사람이 망하면 저 사람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명을 한 거잖아요. 네. 이 사람 임명 안 하고 자기가 지면은 자기가 지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는 이제 끝났지만 뭔가 해임 건의안, 네. 네. 국정조사, 특검 네. 이거 반드시 우리가 주장을 해야 돼요. 네.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아니 그런 거는 너무 있을 수 없는 오타는 타이핑 에러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는 아니 오타는 있을 수 있어요. 네. 첫 문장부터 오타는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첫 문장부터 너무 말이 안 되면 그거는 아니 이런 일은 없어요. 아예 상상을 아예. 할 수 없는. 네,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우리 처음부터 논문을 쓰는데 예. 뭐 조금 다른 얘기는 쓸 수 있지만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수사에서 정말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누가 처음에 썼고. 그러니까 집에 PC를 갖다가 이 아빠가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저도 이 논문 읽어봤거든요. 네. 논문은 제대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말이 안 되는 논란이고 이 누군가 제대로 썼는데 얘를 그냥 first author를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네. 관여를 아예 안 했다. 논문에 대해서 관여 안 한 것 같다. 그냥 뭐 실험실에서 뭐 커피를 나눴는지 근데 사실은 이런 중요한 유전자 분석 이런 실험을 하는데 인턴이니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오히려 굉장히 방해가 돼서 오히려 오지 말라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첫 문장에서 오타가 났기 때문에 딴 사람이 썼다? 그거는 너무 그런 말을 낸 사람 자체가 그렇고 병약해서 아니 제가 이 논문 자체는 큰 문제는 없는데 거짓말이 있다는 거. 네. 아기들 피를 뽑은 걸 가지고 여기다 쓴다. 유전자 분석에 쓰겠다는 퍼미션을 안 받고 썼다. 그리고 IRB를 안 했다. 그런 거에 잘못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엉뚱한 애를 이제 첫 번째 저자로 넣었다는 게 잘못이지. 그 논문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 초고는 제가 못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답은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논문 관련해서는 그럼 결국 마지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핵심 질문 결국 그거지 않겠습니까? 조국 딸, 부산대, 의전대 취소가 될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려대 입학 과정에서도 이것이 지금 들어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역시도 취소될 것인지, 의원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저는 얘가 의사면허 시험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사 면허 시험은 네. 안 된다. 예, 그렇죠. 졸업을 그까는 낙제를 2번 했는데 2번 한 해까지는 또 어떻게 봐주기도 하고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워낙 사정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근데 이런 그러니까 윤리적인 배경이 이런 사람은 절대 의사가 되면 안 돼요. 예. 아무리 의사가 네. 지고지순한 사람만 의사가 되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기본 윤리가 안 된 사람이 의사를 해서 어떤 의사가 되겠어? 그런 사람한테 진료받고 싶으세요? 전 절대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하면 안 되죠. 예. 네, 참 일단 이 이야기는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한 것 같고요, 의원님. 이제 앞으로 조국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점점 안 좋아지고 그럴 텐데요. 이제 투쟁에 이제 전면에 나서신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전면에 나서서 하실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나 커서, 네. 약간 당황하고 좀 머리 좀 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또 어디서 누가 또 했더라고요. 삭발도 했고, 네. 이 당에서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당 같이 가야 되고, 보수 통합도 이제 그런 보수 통합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생각이고, 제가 오늘 발언문에도 썼지만 이게 하나의 작은 몸부림이 땅에 떨어진 미랄이 돼서 여기서 이제 무슨 결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장외투쟁도 해야 되지만 보수 통합, 사람들이 지역을 다니면은 지역 주민들의 99%, 물론 우리 지지자들의 99%는 합해라. 예, 합해라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보수 통합이라 그럴까, 반문 연대라 그럴까, 네. 그런 움직임이 어저께부터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 보수 통합을 해야 되고, 장외 집회라든가, 이 당 대표가 이렇게 저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주장하는 거는 각 지역마다 당협이 253개 지역구죠. 예. 253개 지역에서 당협위원장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서 각각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중심이 돼서 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시키고 들불같이 전국에 이게 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